이제 미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7대 경합주에서 피말리는 접전을 이어나가다가 트럼프 강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에 활기가 돌았었는데요. 막판에 다시 해리스가 재역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시장은 위축되는 모습인데요. 결과를 점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 대선과 관련해서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처음에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잘 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하는데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가야겠죠. 현재 미 대선의 경우가 그런데요. 미 역사상 가장 비싼 선거가 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그 이후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돈이 움직이게 될 텐데요.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양측 선거 캠프에서 확보한 선거 자금이 도합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 40% 상당이 이 억만장자들을 통해서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공개적으로 오픈되지 않은 자금까지 계산한다면 더 많은 돈이 움직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억만장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후원한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투자된 자금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후원했을 텐데요.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돈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스에게 후원금을 낸 것으로 확인되는 억만장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IT 업계 쪽이거나 신흥 부자들이 많았는데요. 리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도 여기에 속합니다. 트럼프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있죠. 10월 중순까지 기부한 금액으로만 1억 1,800만 달러, 한화로 치면 1,500억 이상을 기부했는데요. 주로 전통적인 재벌 가문의 부자들이나 부동산 부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돈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가 중요할 텐데요. 결국에는 재벌들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미국이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기부금만 보더라도 전체 기부금의 50% 이상을 이 100여 명의 억만장자들이 다 냈다는 거죠. 3억 명이 넘는 미국 인구 중에서 0.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서 절반이 넘는 기부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나 시장 입장에서도 나머지 99%가 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이들을 위해서 돈을 썼을 때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주의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억만장자들에게 유리하다고 해리스가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작 트럼프를 지지하는 억만장자보다 해리스를 지지하는 억만장자가 더 많습니다. 당연히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이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론은 누가 되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보셔야 할 점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이들 억만장자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렇게까지 대놓고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전기차 기업의 CEO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전기차 기업을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맥락은 제가 일전에 크리스 라센이 해리스를 지지하면서 후원을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갈링하우스를 포함해서 대표적인 이 일플의 상당수 운영진들이 공개적이진 않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독 크리스 라센의 경우에는 해리스를 지지하고 후원까지 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해리스가 실리콘밸리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바이든 정부 때와는 달리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데 비해서 해리스의 정책이 이 기술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점에서 리플의 기술적 확장의 방향성과 결을 같이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억누를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존의 정부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할지가 문제이지 거부하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은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근간이 되는 기술을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이미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고 있고 대체 불가능한 포지션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SEC나 ETF 등 이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고비라고 하죠. 저는 반대로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다른 거 안 해보신 분들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 코인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빨리 많이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억만장자를 꿈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근데 막상 여기서도 내 맘처럼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말이 다르고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그러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손해라도 보게 되면은 걱정은 늘고 의심은 많아지고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정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보들이 닥쳤을 때 나한테 얼마나 정확한 기준이 있냐 없냐 이거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내가 그걸 모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소리라고 앞서 판단하거나 의심하면서 겉핥기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하는 게 이 코인 시장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변동성이고 이 변동성의 기회가 매일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동성을 이용하지 못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한다면은 눈앞에 있는 기회가 기회인지 모르고 왜 나에겐 기회가 없냐고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다만 기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신다면 그건 노력조차 안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 미 대선과 관련해서 이 밈코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트럼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 토론 이후에 86.9% 상승을 하고 해리스 테마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에 48.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며칠 안 남은 시점에서 당선 여부에 따라서 그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010-2296-1359번 정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 선택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하지만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때의 책임도 여러분들 몫이겠죠. 판단과 검증은 여러분들 손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석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께 작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010-2296-1359번 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간 도서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현재의 교보문고를 비롯해서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이 책을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딱 100명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296-1359번 문자 보내시고 여러분들 통장에 수익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